당은 지금 사과를 해야 되냐 아니냐 난리가 난 와중에 그 일제시대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시고 해방된 지가 언젠데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얘기는 그대로 반사를 해서 지네 당에 돌려주잖아? 그러면 훌륭한 공격이 돼. 대체 누구 편이야 대체 이 사람은. 선거판이 슬슬 무르익어 가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코미디도 많고 그래서 오늘은 이 오세훈 씨의 승리를, 오세훈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오세훈 씨의 승리를 위해서 발로 뛰어다니는 오세훈 씨의 이 선거 캠프, 비밀 선거 캠프를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 그 1번 주자는 림종석 동무. 이 선거를 왜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거야. 선관위는 이거 물어보지 마라 막 이러고 있는데 아니야. 모르는 사람 없어. 내 장담하건대 모르는 사람 없어. 그래서 이 보궐선거가 잡히자마자, 날짜가 잡히자마자 무슨 소문이 돌았냐면 박영선이 나온다 그랬었어. 훨씬 전에, 정해지기 훨씬 전에 박영선이 나온다. 왜냐? 지금 남자가 나오면 이 이미지를 더 쓰고 나올 수밖에 없거든. 이 이미지를. 그치. 뭐 냄새 맡자 그럴 것 같고 막 뒤에 시장실 숙소로 부를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주니까 아예 여자로 가야 된다. 같은 의미로 선대위도 여자 중심으로 꾸몄어. 뭐 여자들 다 들어갔잖아. 그런데 거기 3명이 피해 호소인 3인방이라고 맞아. 그 피해 여성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다가 셋 다 자진 사퇴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지. 정리를 해보자면 민주당은 어떻게든 자기네를 박원순과 분리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 그치, 그게 논리적이지. 그치. 그런데 그 와중에 림종석 동무가 글을 올리는 거야.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박원순이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 글을 이렇게 시작해. 그 사람이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였다. 근데 청렴이라는 것은 지금 림종석 씨가 뭔가 오해하는 것 같은데 청렴이라는 것은 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행동이 맑아야 청렴이라고 부르는 거야. 가난하고 돈 없다고 청렴이 아니야. 돈 많이 안 쓴다고 청렴하다고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야. 속도를 제한해서 안전해졌다. 주행보다 보행을 강조했다. 마을 공동체를 꾸렸다. 나는 뭐 이 말조차도 무슨 이게 업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 오히려 뭐 싸지르고 간 거면 싸지른 거지. 나는 그래서 동의를 못 하겠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평생 착하고 평생 검소하고 평생 남을 돕고 살아도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살았더라도 시옷 범죄 한 번이면 그 사람은 시옷 범죄자가 되는 거야. 그치. 평소에 얼마나 착했고 얼마나 검소했고 검약했고 무슨 뭐 걸어다녔고 아무 의미가 없어. 마을 공동체에 세금을 퍼줬던지 말던지 그건 상관이 없다고. 시옷 범죄 한 번이면 시옷 범죄자인 거야. 그러면서 이런 말로 그 글을 마쳐. 박원순의 이름을 용산공원 벤치에 새겼으면 좋겠다. 당장 야당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면 그 당 후보 당선되면 용산공원 박원순 공원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박영선이 여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 뭐 당연하지 민감하겠지. 피해 여성의 상처가 남아있는데 자제해라.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다음 날 박원순을 옹호하는 글을 또 올려. 림종석이. 내 박영선이면 울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 박원순 때문에 안전과 복지가 뭐 더 두드러졌다. 오세훈이 자사고를 만들어서 일반고를 망쳤다. 응? 도시농부를 키웠다. 뭐 이렇게 박원순, 오세훈을 비교하면서 박원순을 막 추켜 세우는 거야. 박영선 입장은 어떻겠어? 지금 어떻게든 사람들이 잠시라도 박원순이라는 이름을 잊어주기를 바랄 거야. 제발 그 이름을 떠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지금 박원순이랑 자기 자신을 분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런데 임종석은 박원순을 찬양한 거야. 그리고 놀리기라도 하듯이 하지 말라는데도 또 글을 올려서 박원순을 찬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지대한 공헌을 한 거지. 자, 2번 주자, 오세훈 캠프의 2번 주자는 이해찬. 지금 가장 크게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한 계기가 뭐냐? LH 사태야. 몇 년 전에 조국이 있었다면 지금은 LH 사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당에서도 여기에 되게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소급입법은 안 한다. 뭐 친일파도 아닌데 소급입법해서 몰수할 수는 없다. 이러더니 또 궁지에 몰리니까 여론이 안 좋으니까 또 부랴부랴
소급입법 해서 몰수하겠다, 추진한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 얘들이 그만큼 민감하게, 얘들이 그만큼 이걸 중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거든. 자칫하면 지금 보궐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대선까지 이게 망칠 판이란 말이야, 지금. 그런데 3월 17일에 이해찬이 LH 사태를 두고 뭐라 그러냐면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더러워서 그렇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나 이게 무슨 개그 욕심이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 무슨 국민 누가 더 화나게 하나 경진대회를 벌이는 건가? 그리고 3월 18일에 윗물은 맑다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이해찬이 또 뭐라 그러느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박영선 후보가 뒤지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건 신뢰성 없는 조사다. 여론조사의 3분의 2는 장난친 것. 그러니까 지들이 뒤떨어지는 건 조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그런데 그 여론조사 기관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했냐. 아무도 납득하지 못하는 문재인 지지율을 끊임없이 발표하고 있었다고. 대체 누가 문재인을 지지하는 건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근데도 그냥 막 50% 60%를 넘나드는 지지율을 맨날 매주 발표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 그 3분의 2는 장난친 거라며. 그땐 장난 안 쳤어? 이제 장난치기 시작했어? 그리고 3월 19일에 바로 다음날 이해찬이가 또 그러니까 지금 매일 입을 열고 있는 거야. 이해찬이 자기 어록에 정점을 찍어. 지금 상황이 안 좋지 않느냐, 여론도 그렇고 라고 질문을 받으니까 뭐라 그러느냐. 이번 선거 어려울 줄 알았는데 거의 다 이긴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야. 오세훈 씨는 지금 반대거든. 여러분 실제 투표 날이 되면 다릅니다. 지금 박빙입니다. 안심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단 말이야. 더민당도 지금 마찬가지야. 사람들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러고 다니고 있다고. 급한 국에 이해찬은 이번 선거 쉽다. 다 이겼다.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자기 당 사람들 전부 다 엿을 먹이는 거라고. 이 정도면 오세훈 후보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패 전달해도 될 정도야. 자, 세 번째 주자. 오세훈 선거 캠프, 비밀 선거 캠프의 세 번째 주자는 비밀인데 말해도 되나? 김태년. 김태년은 지금 오세훈 후보가 전광훈 목사랑 어울렸다고 욕을 하고 있어. 말을 보면 태극기 부대의 품에 안긴 극우 정치인, 출마 자체가 서울 시민에 대한 모독, 찌라신지 뭔지 진짜. 그런데 전광훈 목사와 어울린 게 잘못이라고 치자. 근데 전광훈 목사와 어울린 정치인이 또 있어. 누군지 알아? 박영선. 박영선은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모임에 참석했었는데 그냥 참석한 게 아니라 가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 차별금지법, 이건 읽으면 노딱될 것 같다. 읽지 말자. 그리고 그런 관련 법들 반대한다. 누가 이것을 찬성하겠나? 제가 이 자리를 빌려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 특히 그 법, 이것은 자연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를 어긋나게 하는 법. 이라고 이야기를 해. 전광훈 목사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는지 박영선을 당대표로 추대하자 이렇게 너스레도 떨고 좀 이런단 말이야. 아까 김태년이 뭐라 그랬더라? 태극기 부대와 손을 잡은 극우 정치인은 후보로 출마하는 것 자체가 서울 시민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지? 자, 네 번째 주자.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 안민석. 안민석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국회의원 3명 안에 드는 사람이야. 남국이, 청래, 범계. 3명 안에 못 드는구나. 안민석이 주진우가 진행하는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그 상대가 조경태 의원이었어. 조경태 의원이 이 박원순 문제를 이야기한 거야. 문제 제기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얘기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째 듣는다. 민주당은 지금 사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중이래. 심지어 정면 돌파를 하자. 박영선이 아예 대국민 사과를 해버리자. 이렇게 주장하는 기류가 있을 정도로 지금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중이란 말이야. 그런데 안민석은 이렇게 대답한 거야. 그거 99번이나 들었네.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네. 그만하소. 그리고 더 웃기는 얘기가 나와. 조경태 의원이 왜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해놓고 당원에까지 명시를 해놓고 후보를 냈느냐 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걸 제기하니까 안민석이 뭐라고 답을 하느냐. 진작 해방됐는데 자꾸 일제시대 얘기하니까 좀 그렇다. 아니
75년 전에 해방이 됐는데 아직도 반일파리가 유일한 전략인 정당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예시를 들어도 꼭 이런 예시를 들어야 되냐? 자아 비판하는 예시 외에는 예시가 없나? 당은 지금 사과를 해야 되냐 아니냐 난리가 난 와중에 그 일제시대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시오. 해방된 지가 언젠데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얘기는 그대로 반사를 해서 지네 당에 돌려주잖아? 그러면 훌륭한 공격이 돼. 대체 누구 편이야 대체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정청래 탈락시키고 안민석이 오늘부터 탑3로 올라간다. 마지막 주자 오세훈 캠프로서는 이 사람 없이는 이길 수 없다. 박영선. 박영선은 지금 연이어 헛발질을 하고 있어. 편의점에 가서 알바생의 고충을 듣더니 무인 기계를 도입해서 무인 편의점으로 운영을 하자. 들은 사람들이 반응이 이랬어. 뭐? 20대 사이에서 자기 지지율이 왜 낮은 것 같냐 질문을 듣고는 이렇게 답을 했어. 20대는 경험치가 낮아서 눈앞의 상황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어. 뭐? 지금 국힘당 유세장 있잖아. 국힘당이 유세를 하는 곳마다 지금 20대 30대 청년들이 찾아가가지고 마이크 잡고 성토하고 난리가 났어. 다른 사람들도 이러면 안 되는데 후보 당사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디 있냐 대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박영선이 무슨 얘기를 더 할지 모르지만 이 정도면 뭐 선대위원장 자리를 줘도 괜찮지 않나. 어느 캠프에? 오늘 소개한 그 오세훈 비밀 캠프 5명 중에서 이林종석이랑 이해찬은 진짜 누가 봐도 노골적이라고 싶을 만큼 박영선을 회방 놓는 것 같거든? 이거 왜 그런 거지? 의도한 거야? 아니면 실수한 거야? 형이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게 100% 실수다. 그러니까 말이 헛나갔네요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대선을 앞두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 너도 알다시피 지금 친문에 대권 주자가 없잖아. 그치. 왕이 후계자를 결정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거야. 나는 이게 뭐 사보타지다까지는 아닐지언정 실수는 아니라고 봐. 지금 자기 정치를 하는 거다.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번 보궐선거를 보면은 유독 네거티브도 많고 논란을 일으키는 것도 많고 특히나 뭐 일부러 논란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막 심하고 막 좀 석연치 않은 부분도 꽤 많거든. 잘 봤어. 잘 본 거야. 이번 선거는 투표율이 낮을수록 민주당에게 유리한 선거야. 시민 대부분이 분노해 있어. 특히 무당층, 부동층으로 불리는 별로 이렇게 정치 성향이 강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예외 없이 분노해 있단 말이야. 정치 염증이라는 것이 생기면, 정치 염증이 심화되면 무당층이나 부동층은 투표장에 안 나가. 투표를 안 해버려. 그런데 정치 염증은 네거티브를 하면 할수록 심해져.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계산을 하고 있을 거야. 논란을 일으킬수록 시끄럽고 더럽게 만들면 만들수록 자기네들한테 유리하다. 왜냐? 지지층은 투표장에 가거든. 중간층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수록 유리하다. 논란을 일으킬수록 유리하다. 이 생각을, 이 계산을 하고 있을 거야. 선거일 일주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를 못 하잖아? 그치. 일주일이 남으면 여론조사 결과가 더 이상 공표되지 않는 시점이 오면 훨씬 더 심해질 거야. 이 네거티브는. 요번에 잘 봐. 이번 선거 민주당이 과연 투표 동력 캠페인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잘 봐.